충북에 대설 예비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밤사이 10cm 정도의 많은 눈이 예보됐습니다. 사퇴와 당선 무효 확정으로 낙마하는 지방의원이 늘고 있습니다. 반쪽 임기를 채우기 위한 수억 원의 재보궐선거 비용은 주민들이 냅니다. 충북의 첫 컨벤션 센터가 웅장한 외관을 드러냈습니다. 오스코로 이름 붙여진 컨벤션 센터는 내년 9월 문을 엽니다. 해마다 하락하던 교대 입시 경쟁률이 껑충 뛰었습니다. 최근 5년 사이 최고 수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데스크 충북 소식입니다. 충북에서도 대설주의보가 발효되면서 늦은 오후부터 강한 눈이 예보되어 있는데요. 이번 눈은 내일 새벽까지 이어져 최대 10cm가 쌓일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에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초원 기자, 지금 현장에 눈이 내리고 있나요? 네, 현재 청주 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는 눈과 비가 함께 내리고 있습니다. 퇴근길 시민들은 두꺼운 겉옷을 여민 채 걸음을 서두르고 있는데요. 기온이 점차 낮아지면서 밤사이 눈발은 점차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충북 전역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내린 눈의 양은 제천 3.3cm, 충주 3cm, 괴산 2.9cm, 청주 오창 0.9cm 등입니다. 지금까지 소방에 접수된 눈 관련 사고는 모두 6건인데요. 충주에서 화물차가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아 20톤 넘는 자갈이 도로에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또 승용차가 눈길에 미끄러져 2m 배수시설 아래로 떨어지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기상청은 내일까지 충북 지역에 3에서 8cm, 최대 10cm의 눈이 내려 쌓이겠다고 예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충청북도는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발령하고 모든 시군에 염화칼슘 380톤과 제설차 260여 대를 투입해 밤샘 제설 작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래도 영하의 날씨 속에 새벽까지 내린 눈이 얼 가능성이 높아 시설물 관리와 교통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청주 시외버스터미널에서 MBC 뉴스 이초원입니다. 오는 4월 총선에서 충북 도민들은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직을 잃거나 내던진 지방의원들도 다시 뽑아야 합니다. 무려 5명으로 안 써도 될 세금이 5억 원 넘게 추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임기를 절반도 못 채운 지방의원들, 책임은 누가 져야 할까요? 정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을 어겨 당선 무효가 확정된 충북 지방의원은 현재까지 모두 3명입니다. 선거 구민에게 음식을 제공해 벌금 250만 원형이 확정된 국민의힘 박정희 청주시 의원을 시작으로 유권자에게 돈 봉투를 준 사실이 드러난 같은 당 이영순 제천시 의원, 다니지도 않는 교회에 헌금을 내고 지지를 호소한 국민의힘 장옥자 괴산군 의원까지 줄줄이 직을 잃었습니다. 여기에 민주당 한재학 청주시 의원은 여성 당직자가 얽힌 부적절한 처신으로 의원직을 내놨고, 심지어 국민의힘 이육희 충북도 의원은 국회의원이 되겠다며 스스로 직을 던진 뒤 총선 예비후보 등록까지 마쳤습니다. 청주시 흥덕구의 보다 크고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위해 제22대 총선에 출마하고자 12월 29일부로 소중한 도의원직을 내려놓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들의 빈자리는 4월 총선 때 재보궐선거를 치러 다시 채워야 합니다. 투표용지 인쇄비 등 선거 준비와 진행에 써야 할 추가 비용만 3천여만 원. 당선인은 물론 득표율 기준을 넘은 낙선자들에게 돌려줄 선거비용 보전액을 합하면 5억 3천만 원이 넘습니다. 도의원 보궐선거가 약 1억 2천만 원으로 가장 많고, 제천시 의원 재선거와 청주시 의원 보궐선거에도 1억 원 넘게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 돈 관할 지자체가 주민 세금으로 충당합니다. 재보궐선거를 만든 의원들의 소속 정당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한 푼도 내지 않습니다. 의원 개인의 선택이다, 의원 개인의 잘못이다라고만 이야기해서는 사실은 정당 공천제를 하지 말자라는 그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일이고요. 정당이 가치 책임을 지는 방식으로 가야 공당으로서의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는 책임 정치가 제대로 발현되는.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의 선거법 위반으로 인한 재보궐선거에 후보 추천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당규를, 민주당도 소속 의원의 중대한 잘못으로 인한 재보궐선거에 후보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당헌에 못 박고 있습니다. 하지만 책임이 있는 두 정당 모두 선거를 90여일 앞둔 지금까지도 후보를 낼지 여부를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대한불교 천태종이 단양 구인사에서 상월 원각 대조사 탄신 112주년 기념 대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천태종 덕수 총무원장은 봉축사를 통해 정치란 권력에 의해 국민의 물질 생활을 향상시키고 종교는 인간의 정신 생활을 높이므로 정치와 종교는 함께 원활하게 나아가야 한다는 상월 원각 대조사의 법어를 인용했습니다. 오늘 법회에서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김영한 충북지사, 오영훈 제주지사, 엄태영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천태종과 구인사의 선한 영향력이 우리 사회에 널리 퍼져 따뜻한 공동체 의식이 더 강해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충주시 공식 유튜브인 충TV의 사례를 직접 거론하며 정책 홍보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 충주시 홍보를 맡은 젊은 주무관은 충TV라는 유튜브로 참신하고 재미있게 정책을 홍보해서 구독자가 충주 인구의 2배를 넘어섰다며 이런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집권 3년 차를 맞아 국민에게 필요한 정책을 만드는 것을 넘어 국민이 체감하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공직자들의 적극적인 홍보 자세를 주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청주 오스코, 오송역 앞에 세워지는 충북 최초의 대형 컨벤션 센터의 이름입니다. 오늘 상냥식을 했고 이제 내부 공사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내년 9월 문을 열면 충북의 첨단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오송역 앞에 들어선 거대한 철골 구조. 충북 최초의 전시 컨벤션 센터인 청주 오스코입니다. (16개) 대들보 가운데 마지막 길이 74m, 135톤짜리 육중한 트러스가 기둥 위로 서서히 올려집니다. 외부 공사의 마지막 단계로 상냥식을 한 건데 처음 사업에 착수한 지 9년 만입니다. 10,000제곱미터에 달하는 바닥 면적이 최대 600부스까지 넣을 수 있는 1층 전시장의 규모를 가늠하게 합니다. 총 사업비 2,318억 원, 대형 콘서트도 가능한 전시장과 2,000석이 넘는 대회의실, 중소회의실, 미술관까지 들어서게 됩니다. 내년 9월 개관하게 되면 첨단 전략산업 클러스터인 오송의 마지막 단추를 끼우는 셈입니다. 제대로 된 클러스터는 단순히 생산뿐만 아니라 이곳에 관계된 사람들이 모여서 생각을 교류하고 자기 제품도 소개하고 이런 것들이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오스코가 그렇게 하기 위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제조업 기반의 충북이 마이스, 즉 국내외 컨벤션과 전시, 회의, 포상 관광을 아우르는 서비스 산업으로 도약하는 전기가 마련됩니다. 오송역에서 걸어서 10여 분, 전국 어디서나 쉽게 닿을 수 있고 주변에 이렇다 할 컨벤션 기능이 없는 마당에 정부 세종청사와 보건의료국책기관, 첨단 기업들의 수요가 많다는 게 강점입니다. 15,000년 전 소로리 벽시에서 영감을 얻어 디자인한 외관은 충북의 또 하나의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로리 법시를 모형을 따서 건축되고 있는 그 랜드마크적인 건물로서 대한민국 중심의 우뚝 선 그 전시관으로서 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되고 특별히 충북 청주시 발전에도 상당한 도움이 되고 오스코 바로 옆 상업용지에는 호텔과 백화점, 쇼핑몰 등을 유치할 계획인데 고금리에 불황의 파고를 극복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시장이 어려운 만큼 조건을 완화해서 빨리 분양을 할지 시간을 두고 제대로 된 집합체를 만들 것인지가 고민하는 대목입니다. 상업용지 8,500평이 거기에 호텔이라든지 쇼핑몰이 들어오게 되면 이 일대가 컨벤션과 마이스가 종합이 되는 그런
특화 단지가 될 것으로 저희들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은 오스코 부지 안에 내년까지 324억 원을 들여 외국인들이 머물며 한국의 미용을 배우는 오송 국제 K-뷰티 스쿨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105회 전국 동계체육대회가 다음 달 22일부터 나흘 동안 강원도와 경북에서 열립니다. 충북 선수단은 금메달 3개와 은메달 3개, 동메달 15개 등 종합 8위를 목표로 잡았습니다. 빙상에 가장 많은 50여 명이 출전하고 컬링 40여 명, 스키 30여 명 등 6개 종목에 모두 150여 명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충청북도는 선수들이 열악한 환경에서도 차분히 훈련을 소화해 최상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권 침해 논란과 학령 인구의 감소, 교사 선발 인원 감소 등의 영향으로 교대 경쟁률은 해마다 떨어졌는데요. 그런데 올해는 교대 정시 모집 경쟁률이 오히려 크게 올랐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김은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학교 현장을 뒤흔든 교권 추락 논란과 학생 수 감소로 맞닥뜨린 임용 절벽. 드리운 그림자에 대학을 떠나는 예비 교사들은 해마다 늘고 지원자 수는 감소 추세입니다. 저도 옛날에는 그냥 무조건 교사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쪽으로도 어떤 게 있는지 생각이 드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교대를 지원하는 신입생이 다시 늘어난 겁니다. 올해 정시 모집에서 청주 교대를 비롯한 전국 13개 교대 경쟁률이 최근 5년 사이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최근에 교대를 둘러싼 많은 이슈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들을 가르치는 것을 원하는, 교대 진학을 원하는 그런 학생 수가 크게 줄어들지는 않았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한국교원대 초등교육과 지원자 수도 3년 만에 소폭 증가했습니다. 지난 2021년 이후 2년 연속 감소하던 지원자 수가 늘면서 4.98대 1까지 하락했던 정시 경쟁률도 5.76대 1로 크게 올랐습니다. 수시에서도 2월 인원이 한 명밖에 발생이 안 됐습니다. 그다음에 정시 경쟁률 자체가 어느 정도 확보되니까 인원이 확보되니까 경쟁률이 조금 오른 형태로 나타난 겁니다. 전체적으로 정시 경쟁률은 높아졌지만 교대 인기가 회복됐다고 보기는 아직 이릅니다. 교직에 대한 선호도가 올라갔다기보다는 그동안 교직에 대한 안 좋은 소식들이 많이 전해지면서 합격선이 내려갈 거는 기대 심리에서 많이 지원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유난히 어려웠던 불수능 영향으로 하향 안정 지원도 늘어 다른 학교로 빠져나가는 중복 합격자도 늘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번 정시에서도 상위권 학생들이 만약 일반 대학에 중복 합격이 됐을 경우에는 수시 때와 마찬가지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고 연쇄적인 중복 합격으로 인한 이동 현상은 좀 커질 것이다. 지원자가 많아 정시 미달에 대한 우려는 없겠지만 더 우수한 합격자들을 한 명이라도 붙잡기 위한 대학 간 뺏고 뺏기는 쟁탈전은 어느 해보다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우초입니다. 충주공고가 기업체와 협력해 기술 과목 교과서를 개발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데스크 충북 소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